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그리버스 여명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여 박사님. 네. 지금 이 방송 목요일 날 오후에 늦게 하고 있는데 네네. 조국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압수수색 나온 검사한테 전화해서 예. 아내를 좀 배려해달라. 아, 이게 지금 그건가요? 예, 법무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목요일 날 국회 오, 대정부 그래요? 질의에서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세상에. 조국한테 질의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 중에 아까 예, 방송 시작할 때 나왔어요. 예.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 현장 검사팀장 그러니까 그날 9명이 나가서 검사 3명 아마 수사관 6명이 나간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장관이 통한 적이 있냐 하니까 조국이 있다.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처에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과 전화한 거 인정하는가? 그래요? 저 압수수색 시작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제 처가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한다. 법무장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 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배려를 해달라고 했다. 뭐를 배려해달래요? 자기 처에 대해서 압수수색 배려를 해달라고 했다. 법무장관이 배려를 해달라고 예. 피의 사실이 있는 예. 그 자기네 집구석에 예. 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예. 자, 조국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켜왔고 실천해왔다는데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제 처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검사한테. 압수수색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지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네 생각이고. 네, 장관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한테 이 조국이 전화를 해서 그 수사팀장이 그 전화를 받았다면 누굽니다라고 반등 성명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러면 이런 압수수색에는 고참 검사가 안 나가거든요. 앞니가 구말리 같은 젊은 검사가 나가요. 네. 그러면 그 검사는 조국한테 관등 성명을 대했을 거니. 쫄겠죠. 그죠? 지금 굉장히 앞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면서 그날 이 압수수색 과정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아유, 그건 뭐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고 예.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이 짧은 시간에 또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네가 지금 사건 담당 수사검사, 압수수색 검사한테 전화한 것은 이 사건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상충의 문제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검찰청법을 위반한 건데 어떻게 이게 좀 법무장관 직권 남용죄 아니냐 하니까 인정 못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자, 검사들은 2,000명이 다 이거 조국이 처벌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니까 자기한테 지휘받은 검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와가 마음이 편안한 압수수색 대상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압수수색 받아봤어. 기분 더럽게 나쁘지. 사무실에 왔다 해서 가니까 또 그거 끝나니까 집으로 갑시다 하면서 또 집으로 가요. 사무실을 오래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이 다 충격을 받고 또 집에 또 뒤지고 하면 또 집에 있는 사람 다 충격받고 하지요. 근데 조국이 지쳐만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 병원에 있다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정신병으로? 여태병원에 있었고 검찰 소환에도 안 나갔다고 말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자기 처라고 했는데 조국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압수수색 검사가 받아들인 느낌은 어땠겠어요?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느꼈겠죠. 그리고 이거 말 까딱만 잘못하면은 그다음에 얘네가 또 뭐라고 리포트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골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었겠죠. 자, 이 전화를 이 화면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집에 압수수색이 오면 전화를 하세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그 압수수색 나온 검사 좀 바꿔라. 내 이 집의 가장이다.
내 처나 자식이 몸이 안 좋은데 살살 해라. 그렇게 말하면 검사가 전화 받을까요? 뭐 이제 검찰 개혁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뭐 피의자도 불러다 놓고 불편하세요? 의자를 보료로 바꿔드릴까요? 권력포 입으세요. 저희는 뭐 무릎 꿇고 할게요. 그리고 피곤하시다고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그 조사가 아니라 검사를 받아야 돼요. 뇌 검사를 이 정도면. 그 보통 야. 조국 출근하기 전에 검사가 가 있었는데 이미 조국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보통 같으면 조국이 출근하기 전에 갑자기 들이닥쳐가 우리가 지금 집에 수색영장과 그리고 신체 압수수색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니까 먼저 신체를 뒤져서 휴대폰을 압수하겠습니다. 이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조국 마누라도 지금 조국보다 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정경심이 전화도 압수수색하고 또 딸내미 아들내미도 지금 이러니까 딸내미 전화기도 뺐고 집에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 왜 하나도 그걸 안 뺐었죠? 그래서 아들도 집에 들어오라 해서 전화기를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조국이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특혜죠. 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뭘 특혜를 받으면 더 안 해준다고 발광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안에다가 갖고 있는 사탕을 줘서 뭐 당 떨어지지 않게 했더니 네 입안에 있는 것까지 꺼내가지고서 날 안 주냐 배신자야 뭐 이러면서 이거는 뭐 이 헌정농단도 이런 농단은 없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그렇습니다. 법무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스스로 법 집행의 객관성, 공정성을 허물어뜨렸다는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정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지에 대해서 하도 조사가 지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를 알 건데 저렇게 전화를 돌려서 검사한테 검사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를 예. 뭐 명백하게 자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통화 사실이 맞다. 이제 확인했어, 검찰 측에서. 장관이 먼저 말했는데 내용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이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부터도 워딩을 아예 신속하게라고 네, 대충 해라는 이야기죠. 압수수색은 가서 사사시 뒤져야 되는 건데 신속하게 해달라 말은 흉내만 내고 가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끝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담당자가 지금 확인을 해줘요. 근데 장관이 전화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담당자가 지금 그래 말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담당자도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담당자라는 거는 그 젊은 검사입니까? 예, 그 수사팀에서요. 야. 예. 자, 참 놀라운 뻔뻔함 아닙니까? 그래도 기백이 있는 젊은 검사라서 다행입니다.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따끈따끈한 요거만 하고 이제 우리 이야기 준비했던 걸로 갑시다. 아닙니다. 뭐 지금 따끈따끈한 거 지금 뭐 정말 따라가기가 바쁘네요. 뭘 준비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좀 도대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짓거리들을 너무 많이들 그냥 하느라고 사는 게 바쁩니다. 조국이 미국에 버클리 유학 갈 때 아버지가 은행에서 뭐 기부해서 뭐 사채업자 수십억을 횡령했잖아요. 네. 자, 그랬는데도 또 유학 갈 때는 저 아버지가 부도나기 전이에요. 네. 버클리 유학 갔어요. 가족 다 데리고. 네. 미국에 좀 갔다 오셨죠? 스탠포드에? 거기 버클리 캘리포니아 그쪽 스탠포드에. 예, 거기 스탠포드에서 이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는 건데요. 예. 되게 비싸요, 생활비가. 그 스탠포드는 뭐 팔로알토에 있습니까? 네. 팔로알토. 그 옛날에 저기 누구야? 팔로알토 하면 안철수가 또 팔로알토 안철수는 원래 부자잖아요. 빌려가 살았는데. 뭔가 많이 해가지고 부자잖아요. 미국 제일 부자 동네잖아요. 굉장히 부자죠. 지금 뭐 저기 꿈도 못 꾸는 동네가 됐죠. 자, 버클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동네가? 버클리는 거기보다는 조금 허름하지만 버클리도 워낙 그쪽 샌프란시스코에 좀 가깝죠, 바로. 가깝고 거기 다 비싼 동네예요. 예, 그래서 버클리는 저기 뉴욕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속하지만 캠퍼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과거에 미국 히피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고 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저항운동의 중심지기도 한 그래서 거기 LA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뭡니까? LA에 있는 뭐 UCLA? 예, 난가주 대학입니까? 네. 거기보다 훨씬 좋은 데죠. 버클리가 훨씬 성적이 높은 친구들 UCLA, 예, UCLA보다는 훨씬 좋은 데인데. 근데 이 버클리에 지금 가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보통 유학생이 가족을 데리고 다 가면 거기서 애기들도 놓고만. 아, 저도 그때 거기 미국 가 있을 때 봤는데 가족을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꼭 아파트가 있고요. 차가 좋은 차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이 우리라고는 클래스가 틀려요. 클래스가. 클래스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그 남자애들인데 머리만 하나 있고 그냥 걔 학위해가지고서 교수 자리 바라보는 거는 여자들 쪽에 집이 빵빵한 거고 아니면 다 같이 갔다. 근데 여기 뭐 정영심이 그렇게 부잣집 저기가 아니었으면 그러면 집에서 정말 애 유모차부터 그 저기 뭐죠? 뭐 1년에 뭐 수억씩 들어가는 학비까지 전부 다 대주고 거기 생활비 비싸거든요. 예. 야, 뭐 4인 가족이면 근데 재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조국이 94년 8월, 자 9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유학을 갔어요. 버클리에. 근데 93년까지 산호맹에 연루됐다 어쩌다 했는데 94년에 버클리에 가족 데리고 유학 갈 정도면 이게 무슨 산호맹 했다는 것도 말짱 뻥인 것 같아요. 천재인가 보죠. 예. 그래서 97년 12월까지 3년 4개월을 버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태광그룹이 태광? 예, 그 유명한 태광? 그 유명한 태광. 태광이 설립한 학술문화재단에서 생활비로 3년간 15만 달러, 1억 8천만 원을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참 재수도 좋은 친구. 이 집에 보면 돈 있어도 다 뜯고 다니잖아요. 아들도 연대 가서 지금 장학금 받았다지 않습니까? 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요. 그런데 2011년 7월 19일 날 태광에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때 조국이 장학 행사, 태광 재단 장학 행사에 참석하고 재벌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비판한 사람이 엄벌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 많은 장학금을 받고 이제 그 여기서 골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회장이라고 태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 태광은 정말 그 정권 그 비리하고 너무나 그 유착이 된 걸로 늘 그 지금까지도 구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뭐 그 오나 아들 이호진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들락날락거리면서. 이혜희 회장 보석을 선처해 달라고 수백억 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누가 해줬다고요? 조국이. 정말 하루도 쉴 수가 없네. 한나절을 잠깐 1시간 어디 나가 있으면은 뭐 그냥 계속 뭐 그 메가톤급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이 회장, 이호진 회장 아버지한테 자기가 장학금을 받아서 아들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은행이 불이치하는 거 아니냐? 재벌들의 배임 횡령 탈세 전부 엄벌해야 된다 놓고 지한테 덕 준 사람은 풀어주라고.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다른 장학금들도 꽤 있잖아요. 물론 저런데 가기 위해서 장학금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특히 뭐 이런 인문사회 쪽은 장학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가서 뭐 그렇죠, 아무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교수 밑에 들어가서 아주 그 미친 듯이 뭐 그 종처럼 딸랑거려요.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기 뭐죠 이공계 쪽이지 인문 쪽은 없다고 봐요. 근데 다른 뭐 삼성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 왜 태광 거를 받았을까? 태광에 그렇게 꼬리표가 많은데. 부산이고 태광이 원래 또 부산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조고 아버지가 건설업도 하고 하니까 인맥이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3년간 가면서 당시 돈으로 15만 불이면 25년 전에 그게 지금 15만 불도 큰 돈이지만 그때 15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거 놀랍다고 봅니다. 자고 이 집에는 집안 대대로 돈 뜯어내는 데는 탁월한 고 남돈 짜내는 데는 탁월한데 자, 이 짜내는 게 조국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좌파들이 온갖 걸 지금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조국 가족이 특히 요즘 또 많이 짜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즙을 짜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양밥을 좀 충실하게들 다들 어디 가서 큰 집 가서 좀 다들 드시고 나온 다음에 또 그때도 뭐 법무장관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양밥까지 온 가족이 다 먹었는데 그러면 녹즙기 회사나 뭐 이렇게 즙 짜는 회사를 하나 하면은 좀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거 조국표 녹즙기 하면 잘 팔리겠네요. 짜내는 데는 짜면 뭐 선수잖아요. 근데 가족이 다 또 4명이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 이게 기생충입니까 흡혈충입니까 뭐 다 범죄자잖아요. 다 범죄자. 거의 똑같은데요 거기? 그런데 어제 내가 기가 찬 게 검찰에 강제 수사 당하는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이해 못하고 살다가 지가 당해보니까 법무장관으로 이해하겠다는 겁니까? 불려다니는 사람을? 아니 그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강제 수사는 왜 당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을 왜 갖다 붙여? 그 나쁜 놈을 강제 수사하는 거예요 검찰이. 나같이 재지인 놈이 강제 수사 받을 때 참 괴롭구나. 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조사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검사가 필요해 검사가. 지금 뭐 어디 검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무슨 뭐 젊은 검사들 앞에 놓고 폼 잡고서 뭐 간담회가 아니라 네 머리나 검사를 받으세요. 뇌나 검사를 좀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 웃기는 거는 마누라는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다. 덫이 어딨어 덫이. 누가 덫인데. 니들이 놓은 게 덫이야. 저거들이 덫을 낳아가지고 잔뜩 땡기려고 했다가 어? 그 덫에 저거가 빨리 찡겨놓고 저거 놓은 덫에. 잠깐만요 소장님. 이 쥐새끼 얘기는 네. 참 좀 뭔가 딱 울리지 않습니까? 쥐새끼가 막 불쌍하고 이렇게 눈 빨갛고 뭐 미키마우스 이런 데 나오는 그 귀엽고 뭐 이런 그 야리야리한 그런 거를 떠올리려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쥐새끼한 표현은 맞네. 막 이렇게 이빨 두껍고 꼬리 길고 시커멓고 좀 징그럽죠. 뭐 시궁창 우리 어릴 때는 덫을 많이 놨거든요. 네. 저는 덫에 걸린 쥐를 매일 봤습니다. 하도 어릴 때 보면 지약이니 덫이니 얘가 쥐 잡는 날까지 정해갖고 지약 났는데 개가 죽고 고양이가 많이 죽어서 저도 쥐가 화가 나서 덫을 많이 놨는데 딱 가서 보면 아침에 있는데 정말 끔찍하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징그럽게 우리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자꾸 이게 들어온 얘기 해가지고. 근데 여자 교수라는 게 영문학과 쥐 새끼 나는 덫에 걸린 쥐다. 마우스 인 트랩 이 정도만 해도 될 건데 덫에 걸린 쥐 새끼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좌파의 용어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서포트를 하려고 했는데 자충수를 둔 거죠. 덫은 니네가 친 게 덫이고 쥐새끼라는 표현 맞아. 근데 이따만한 대왕쥐 이런 거지. 시궁대각 대왕쥐. 그리고 아들이 뭐 갔다 와서 내가 죄인인가 했다고 조서를 보고 마누라가 이 아들의 자존감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은 니들 때문에 아니 기회를 다 박탈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거야. 무슨 소리니? 좀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밥은 잘만 처먹더만 나가서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그것도 뭐 어디 가서 먹었다 그랬죠? 거기 저 뭡니까 만다린인가? 아 만다린 거기 집 옆에 중국집이고 서울에서 뭐 1인분에 한 9만 원 하는.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이 뭐 알아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딸내미가 그냥 올렸다면서 친구들하고. 인스타에. 그러고는 끝나고는 또 니는 원래 같이 밥 안 먹잖아. 루프탑에 가서 뭔 추접이냐? 루프탑에 가서 케이크하고 또 커피까지 마셨대요. 그래서 근데 창피하지 않나 얘네? 멘탈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지금 가족들 전체가 범죄자라서 전부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그게 SNS에 올라가도록 사진을 찍고. 소장님 피눈물 안 보이세요? 아유, 피눈물 보이네요.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범죄자들이 생일인데 오늘은 잡아가지 마라, 소환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유치한데요. 지금 오늘 지금 익승의 대표가 가가 네. 익승이 지금 TBS에 나오는 김어준 유해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런 데 보면 그 교통방송이죠? 네, 녹취록 과거에 조범동이와 이 뭡니까 웰스 CNT의 최태식 대표의 녹취록에 보면 녹취록 일부만 이야기해가 이게 마치 익승의 이 회장이 다 하는 것처럼 말을 몰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악의적 편집이죠. 예, 그걸 가지고 이 치어리더들이 깍두기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제 익승 거다라는 식으로 쓱 했는데 지금 익승에서는 오늘 가서 전부 내 거 아니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아주 그냥 속도를 높이게 하는데 그 아주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저 같은 뭐 검찰 뭐 수사관보다도 미천한 저 같은 사람도 이 사태 초반에 저 정경심이가 낸 돈은 다 돌려받았을 거다. 또 돈이 받은 게 더 있을 거다. 실제 이 사람들이 주인일 거다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수사하는 검사가 이거 주인이 누군지 조국이면 정권 2인자인데 정권 2인자가 이런 판을 벌였는데 익성이 거기 가서 이게 내 거다. 코링코가 내 거고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WFM이 내 거고 IFM이 내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윤석열이라는 예. 잘 드는 칼을 하나 딱 놓고서 지들끼리 야 깨끗하지 않냐. 그리고 뭐 적폐도 청산도 잘하고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우리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먹는 거 없다. 사실상 뭐 해먹더라도.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쇼 프로그램을 세게 한번 굴리려고 그랬는데 칼이 그냥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예. 돌겠지 지들이. 그리고 뭐 미키마우스인 줄 알았나 무슨 상장만 됐으면 1,600억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1,600억을 가지고 또 더 큰 사업을 벌여서 와이파이나 아주 이제 몇천억을 아주 할라 했어요. 뭐 신라젠을 보면 허접한 것들이 우리보다 더 해먹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못 해먹겠냐 생각했을 거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국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수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한국당도요. 왜? 요즘 대선 자금은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전부 광고고 홍보고 이런 거 다 공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면 1, 2당 같은 경우는 100% 보전을 받아요. 기본 비용을요. 한 600억까지 보전 받아요. 돈 안 들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 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구조가 이미 뭐 마련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대선 자금 때문에 조국이 이랬다라는 거는 조국을 옹호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사기고.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제 보면 조국하고 윤석열 총장이 둘 다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조국은 천안지청, 뭐 윤석열은 마약류 퇴치 국제회의 인천에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갔다는데 표정이 완전 대조적이더라. 그러거든요. 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기 드물게 잘 버텼죠. 대한민국의 역대 그럼요. 권력 핵심에 대해서요. 네. 심지 있게 네. 딱 버티. 저것들이 그냥 무슨 뭐 정권에 그냥 또라이 개로 쓰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뭐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 역할을 하면서 그냥 우렁차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되지도 않는 막말을 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얘기가 이것들이 위조 혐의 뭐 위조 행사 혐의 이걸 딱 구분을 하는 것부터 더 짜증나는데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시효 1시간을 내비두고 급하게 그렇게 기소하고 갈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게 아니 세상에 뭐 어떤 일 잘하는 공무원이 앞에 살인사건 내버려 두고 뒤에 있는 강도사건 그거부터 처리합니까? 정신병자잖아요. 그래 1시간 남겨놓고 일하기가 쉽습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을 짜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짜거나 하고 웬만큼 하고서 그만둬라 이것들아. 그걸 더 빨리 할 수 있어도 검찰이 왜 그랬는가 하면 청문회를 하기 전에 검찰이 기소장을 했다면 청문회 앞두고 정경심을 기소했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데미지를 안 입도록.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봐주면 봐줄수록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되려 그냥 칼을 들고서 그 등에다 꼽지 못해서 발광을 한다니까요 지금. 자, 지금 보면 오늘 이 보도 내용 중에 얼마나 장난을 치는가를 한번 봅시다.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이는 코링코 실소유주는 익성 해가지고 관계자 추가 증언 나왔다. 가짜 뉴스네요. 네, 또 익성이라고 하면 또 보면 정부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가 익성에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 정부 돈을 뭐 36억인가 빨아먹어 버렸더만요. 특혜가 없었다. 또 오마이뉴스는 뭐라는 거면 녹취록에 조범동은 익성회장 무서워했다. 뭐 102번 언급됐다. 익성회장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뻔한 걸 가지고요. 그 옛날에 그 군합발 대신에 군합발은 어쨌든 이렇게 소수에게 이렇게 공포였는데 이거는 온 국민을 상대로 군합발처럼 이렇게 탄압의 장치로 그 총칼 대신에 이렇게 그 허위 사실 이런 것들로 그 정보를 차단시키는 거.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 사실을 몰라야 그냥 개돼지 상태로 그냥 안분지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알고 나면 그러면 이제 판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웰스 CNT의 그 저기 주인은 누굽니까? 웰스 CNT. 한 사람이죠, 그거. 웰스 CNT의 주인은 한 바퀴 돌면은 조국. 발주자 이퀄 발주자 이퀄 그게 수주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웰스 CNT를 가지고 이렇게 벌어먹고 이제 상장시키고 하는 부분에 이제 실적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익성 IFM, WFM까지 직원들이 다 왔다 갔다 했고 지금 익성의 대표가 코링코 실소유주 우리가 아니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럼 네가 아니면 누구 거냐 정경심이라고 이래 됐겠죠. 그 정경심을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도 너무한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화면에 나갈 겁니다. 우리 어디 여기 뭡니까? 이 포청천 사진인데 가만히 보니까 수염을 기른 윤석열 총장이에요. 예. 우리 화면은 또 나갈 거니까. 예. 제가 어저께 올린 개수작 TV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염을 붙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가 포청천인 그렇죠? 줄. 네. 지금까지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 윤석열인 줄 아무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포청천 배우가 얼굴이 까맸거든요. 중국인 배우가. 네, 그렇죠. 새까맸죠. 근데 얼굴 하얗게 뽀샵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스텝이 참 잘 만들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내일 부산팀이 이제 뭐 유튜브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제 행진을 해서 간대요. 검찰 앞에. 그래서 저도 내일 녹화 다 마치고 검찰 앞에 가기로 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 잘한다고 먹고 힘내라고 떡을 좀 우리가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요? 떡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검찰이 기필코 이게 이제 이번에 끝을 좀 봐주십사.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진영 논리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취직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보수들이 저쪽에 좌파를 깨니까 이 사람은 보수 쪽이다. 이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내버려둬야 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검찰이 필요하면 한국당도 불러서 조사하세요. 다 해요. 이거 양쪽에 비리가 있으면 다 잡아놔버리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일 같은 일을 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냥 쫄리면 뒤지시든가. 다 까. 나도 까고, 황교안도 까고, 다 까고, 야, 문 대통령이고, 뭐 조국이고 다 까. 그랬는데, 뭐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왜 말이 안 되는데? 뭐 한쪽만 깐다고, 뭐 한쪽 그 진영에서 좋아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검찰을 오염시키거나, 워딩으로 어쨌든 판을 흐리는 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동양대 교수, 서울대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서울대에 무슨 둘 다가 무엇입니까? 위조학과 졸업생도 아니고 같은 과 어떻게 저렇게 위조를 잘해요? 근데 거기 또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도장 안 찍히고 파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인턴 정명서 파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위조 지폐 만들 때 이게 플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조 지폐 사기범은 보통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이나 그렇죠. 굉장히 형이 높죠. 형이 높죠. 근데 이거는 뭐 위조 지폐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조 증명서 공장이죠. 이쯤 했으면. 근데 증명서가 결국 어떤 아주 소수의 희귀한 재화 그리고 그건 또 부로 환치되고 뭐 이러는 거라면 이거 그냥 만만하게 볼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 것 같아요. 두 부부가 국립대학 갔다 와가 취직할 때가 딱 하나 있어요. 위조 여권 만들거나 뭐 위조 지폐 만드는 분들이 또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비즈니스죠. 잘하면 또 북에서 픽업할 수도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이 정도로 해놓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조국도 그렇고 조국만 하고 한 번도 위조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 안 해. 이건 비교적 간단한데. 그러면 조국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 파일들은 다 뭡니까? 누가 한 걸까요? 누가 자기도 모르게 와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더 흥미로운 거는 그때 청문회 때 그랬잖아요. 이런 거가 이게 다 허위라고 밝혀지면 장신이 한 말이다고 밝혀지고 이게 다 위조된 걸 밝혀지면 그러면은 이거 장관 하면 안 되지 않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때 정말 저는 소름이 쫙 끼친 게
또 이게 장관감으로 앉아있는 너한테 내가 묻는 거다 이런 건데 이 양반은 뭐라 그래요 조국은? 아 이게 만약에 내 마누라가 한 거라면 마누라가 처벌을 받아야죠 이러잖아. 와 놀라운 놈이네. 그럼 지가 한다고 해야지 말은. 아니 그러니까 설령 와이프가 했어도 막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내가 무슨 내가 이거는 집구석 관리 잘못한 거고 내가 모든 게 내 책임이다. 해야지. 모든 게 내 책임이야. 그 사람이 했어도 설령 그렇다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겁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게 팬내 거네 팬내 거고 나는 내 인생이고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한국당 국회의원이 쪽팔려. 얘기도 하지 마 쪽팔려. 심기가 좀 있으면 대정부 질의에서 조국 보고 니한테 지금 적용되는 혐의 뭐 위존이 이런 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을 거니까 사실이면 네가 떨어져 죽어라 내게 할래 이렇게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했어야죠. 제가 옛날에 TV 출연할 때요 2012년에 대선 하루 전날 그 처음에 한 2, 3일 동안 세 군데 가서 이야기했어요. 박근혜가 100만 표 차로 이기는데 하도 문재인 이긴 데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방송에 영영이 안 나오겠다 그러고 또 최동욱이 그 아들입니까? 최동욱이 아들이냐 아니냐 하도 그래서 내 변호사가 편 들어가면 해서 만약에 최동욱이 아들이 아니면 내가 영원히 텔레비에 안 나올 거니까 아들이면 당신 변호사 그만둬라.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막장으로 그렇게 몰아야지 이렇게 좋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한국당도 쫄지 말고 야 다 까 우리 깔 테니까 그거 들어 누워가지고서 멱살 잡고 까셔야죠. 그래서 조국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자고 해야 이게 그렇습니다. 끝이 나지. 그렇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거의 막 가고 있잖아요. 전화를 검사한테 걸어놓고도 불법 아니다고 하고 이러는 부분이에요. 저는 진짜 조국 가족은 살아서 햇빛을 좀 못 보게 해야 된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검찰개혁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헛소리고 문 정권이 하도 비리가 많아서 다음에 우리 잡아가지 말라고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고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검찰의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그 검찰을 부려먹으려 했던 정치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걸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피의 사실이 명백한 현직 법무장관을 구속 수사시키는 것 그게 바로 검찰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화끈한 직설들을 여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조국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